60일간의 여행 동안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고 즐겁게 잘 놀았다고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리버사이드 방콕은 예전에 잘 나갔던 호텔인가? 주차장이 따로 있네요. 그리고 옆에 수로. 오, 여기 뱃놀이 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입니다. 건물이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쉽게 찾았습니다. 아, 좀 유서 깊은 호텔, 좀 오래됐다고 하던데 좋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호텔이거든요. 제발 좀. 복도하고 룸은 굉장히 고풍적인 것 같아요. 안 열려가지고요. 방 번호 맞냐고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우리 방 829고 지금 아까 열었던 데는 820번입니다. 당연히 안 열리죠. 여기가 저희의 방콕 마지막 호텔이거든요. 와, 좋네요. 리버뷰에다가 수영장 뷰 둘 다 겸했는데요. 저기는 여기서 운영하는 유람선이고, 욕조도 있는데? 이야, 보물도 있고. 야, 모든 걸 갖춰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좀 오래된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버튼이. 그림도 좋다. 여튼 2박하고 이제 방콕 60일간의 여행 동남아시아 모두 마무리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영장입니다. 약간 좀 물이 탁해 보이는 건 제 느낌 탓이겠죠? 비가 좀 오긴 하는데 춥지만 않으면 할 수 있죠. 이야, 저게 저기서 타가지고 그때 먹는 거야. 인천바트라고. 참 오랜만에 비가 오네요. 방센에서 비 한번 보고. But outdoor garlic. Without garlic. Without the garlic. Please.
제가 룸서비스 거의 안 시켜 먹는데 방콕에 오면요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요. 뭐 파키스탄이나 뭐 남아공 이런 데서 좀 먹고 이런 데 치안 좋은 데서는 절대 안 시켜 먹거든요. 근데 보니까 애가 있으신 분은 룸서비스 이게 최고입니다. 괜히 나가서 잘못 먹였다가 또 장염 걸리고 이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차라리 이게 싸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방콕 특이하게 오늘은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정 접고 푹 쉬어야 되겠습니다. 뭐 따로 일정도 없었지만 다리를 직접 이제 걸어가지고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너보는데 이게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시원하니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이 방콕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시원하니 야경도 멋있고요. 뭐 차 소리는 시끄럽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어두운 지대긴 하지만 그래도 건너편에 다리가 너무 멋있고 이런 분들도 지나가고 있어요. 걸어볼 만한 것 같아요. 시원하지? 위에는 엄청나게 차 소리가 심하게 들렸는데 여기 밑에만 내려와도 무슨 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원 태국에 널리고 널렸으니까. 근데 밑으로 오니까 특별한 게 조용해요. 완전 조용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신기하네요. 또 좀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길을 걷다가 오니까 마켓플레이스 두짓이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 오니까 뭐가 많네요. 9시까지인데 9시까지야. 엉실꿀 사면 좋은데 잼 하고 차 약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호텔이 불쩍불쩍한데 밤에 아마 크루즈가 아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뭐야? 관우? 시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진짜 없을 것 같았는데. 룸서비스 시켜먹는 모습입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해봐.
여기 크루즈선 2대가 있는데 지금 주차를 위해서 한 대 빼고 주차하고 있네요. 프로그램이 2개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카니발이라고 해서 좀 야한 뭐 어른들 위한 그런 것 같고, 하나는 디너 크루즈인데 뭐 할랄 푸드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호텔 묵으면서 이 프로그램 참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뭐 방콕에 이런 디너 크루즈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애가 좀 더 크고 나서 다시 와서 해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내일 귀국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푹 쉬려고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크레인도 있고요. 신기하네요. 저런 걸 거의 모든 거를 다 이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내린 선착장이 있어. 그래, 거기야. 집하고 크레인을 앞배가 끌어가지고 가져왔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던 배가 밀어가지고 지금 피어에 정박을 시키고 있네요.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봅니다. 이 배가 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밀어주는 역할도 하네요. 여튼 항구에다가 이렇게 붙이네요. 그 뒤는 이제 끈을 당겨가지고 하겠죠. 야. 혁준아, 저런 거 처음 본다. 아빠도. 물의 도시답게 이 수로에서의 물류 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크레인으로 집을 올려가지고 무태 세워놓은 트럭 같은 데다 옮기는 거 아닐까. 한편 또 익스프레스 보트는 사람 내리고 가네요. 우리가 내렸던 것처럼. 애가 너무 잘 노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놀았는데 벌써 2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지치지를 않아요. 너 태국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남. 물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츠렌 닉네임을. 주랭 컴쿠 남 크랍. 맞아. 오늘 여행 58일째, 태국에서는 30일째입니다. 내일이면은 비행기를 타고요, 60일째 되는 날에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오늘 태국이 워낙 흐리고 비도 아침에 왔었고 그래가지고 열대지방이 아니라 온대지방의 가을 아니면은 초봄 이런 날씨예요. 바람이 불고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초에 있는 욕조로 왔는데, 이렇게 아들하고 진짜 오랜만에 같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아직 통해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 말았어? 때나 좀 밀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나중이니까 이렇게 같이 목욕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오후의 끝을 잡고 이 여행의 끝을 잡고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intervention. 요거를 감성이라고 해야 될지 더러운 물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대형 마트고요. 여기서 이 60일간의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다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크긴 엄청 큰 것 같은데 뭐 웬만한 거 다 있겠죠? 여기는 약간 따뜻한 거가 무는 걸안 사. 마지막으로 온 태국의 대형 마트. 위에는 자연 채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 뭐야,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가라오케 뭐야, 노래방이 있죠? 애들 노는 데가 뭐 이렇게 정신없이 있네. 일단 봐서 할 거 있으면 하자. 야, 여기에 뭐가 없으면 진짜 없는 거네. 맞지? 이 정도 큰데. 여기가 먹을 게 안 보이는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데카트론에 왔는데 중저가 스포츠, 근데 지금 여행 다 끝나서 살 건 없고요. 그냥 구경이나 한번 쓱 하고 가려고. 내 스노클링 안경을 그냥. 여기는 DIY인데 미스터 DIY. 우리가 저기 랑카이 있을 때 많이 갔고요. 거기서 보니까는 땅콩 같은 거 사기 좋더라고요. 우리는 뭐 공구 이런 거 살 건 없고 그냥 간식거리나 좀 사봤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좀 들러봤습니다. 근데 먹을 게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한번 물어보자. 여기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래저래 KFC는 안 올 수가 없네요. 제가 저가 항공을 사가지고 따로 러기지를 붙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100ml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74바트 왕실꿀 엄청 큰 거 2개 샀는데 그거를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또 신기한 오일이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3개를 해가지고 밖으로 로투스 와가지고 저녁도 먹고 갔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금액 맞췄어요. 저 기쁜 마음에 KFC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터미야, 오케이, 터미야. 여기 로투스에 계속 나오는 노래인데 한국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부탁받은 게 있는데 요거를 샀기 때문에 오늘 미션 성공했어요.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거 로투스 들어간 데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야 되나 고민 많았거든요. 나는 이모 아빠랑 이모랑 엄마랑 선물 샀어. 선물을 이제 사가지고 좀 마음 편합니다. 60일간의 저희 동남아 여행은 여기 로투스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정말 모든 일정이 다 끝난 기분이네요. 마지막으로 맥주 마시고 끝낸다고요. 원주는 땅콩입니다.
날이 맑습니다. 마지막 방콕의 하루. 60일간의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이렇게 깨어나는 모습도 여행에서는 마지막이네요. 이번 여름 마지막 수영이네요. 이제 뭐 일정은 다 끝난 거고 공항 가기 전에 숙소에서 아이가 수영하자고 해서 마지막으로 수영하고 있습니다. 60일이라는 긴 시간 여행을 하면서 여행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여행이 그냥 노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 여행인가. 저는 아이한테 바라는 거는 세 가지, 네 가지 이 정도였는데 뭐였냐면 건강할 것, 그리고 마음껏 즐길 것,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해야 될 숙제 잊지 말고 할 것, 이 정도. 그리고 일기 쓰는 거, 네. 그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애가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육아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는 이 여행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또 최대한 현지인처럼 너무 쉽지 않게 여행을 좀 해보자 라는 거였는데 잘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도 있고 아니면 딱 맞아 들어져 가지고 매우 기뻤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는 게 또 여행이랑 또 비슷하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현지 상황이 맞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또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얻어 걸린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즐겁고 또 좋은 경험을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야 앞으로 뭐 계속 최대한 준비 잘 하고 그래서 저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최대한의 그리고 최고의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또 그거를 잘 즐기면서 그렇게 여행하고 또 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느낍니다. 여행이 다 끝나서 너무 아쉬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또 여행이 끝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서 즐겁게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재밌게 생활하면은 또 되겠죠. 여튼 60일간의 여행 동안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고 즐겁게 잘 놀았다고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게 아버지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겠죠. 이 호텔에서도 참 잘 놀다 지나갑니다. 리버사이드 말처럼 강 쪽에 있어가지고 시원한 강바람도 많이 쐈고요. 욕조에서 목욕도 여러 번 했고 또 방이 넓어가지고 되게 쾌적했습니다. 약간 좀 오래된 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냉장고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가고. 석준아, 룸서비스 어땠어? 맛있었어. 그래, 밥도 잘 먹었고. 마지막 숙소로 참 잘 고른 호텔이었습니다.